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그리고 월가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열이 좀 받았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열이 받았냐면은 제가 아침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지금 보이시죠? 요거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 가서 연설하다가 그 졸업생이 R&D 예산 깎지 마라 해서 막 끌고 갔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심각한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이런 게 정치 문제 아니에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못 먹고 안 입고 아껴도 자식들의 교육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도 보면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에서 1980년대 90년대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기고 하이닉스가 생기고 네이버가 생기고 카카오가 생기고.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은 다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게 포스텍, 이게 포스코 그 포항공대 수업,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TV에 나셨던 분이에요. 지금 교수님이 되셨죠. 이분이 인터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도대체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아도 늘 조국을 걱정하거든요. 응? 이렇게 벌어지면 100년 벌어질 거려. 이제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따라잡히고 인재들 해외로 다 나가고. 근데 그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 놓고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 대학 교수님들이 무슨 돈 벌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에게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지?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어요. 좀 꼭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되게 속상하네. 자, 오늘은 지금 선물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오후 5시 지금 20분인데요 일요일. 자,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 1시간 바뀐 거 체크업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 자, 선물시장은 지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선물시장이 초반에 움직이면 이제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 보면 10년물 금리도 좀 살짝 빠지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고, 끝에 봐야죠. 비트코인 7만 찍고 좀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제가 끝날 때 여기 어떻게 되는가 여기 한번 띄워놓고 있겠고요. 자, 약속대로 자 3일 동안 종목 선정에 대한 특강, 좀 전에 3편, 세 번째 편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영상은 일부러 살짝 한번 오픈 영상으로 한 4시간 동안 노출시켜 봤거든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오케이. 여기 보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1부, 2부, 3부 따끈따끈하게 마지막 편이 6분 전에 올라갔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미주널, 이렇게 좀 하란 말이야. 이 대한민국 정부야. 아유 답답해. 자, 답답함을 좀 가라앉히고 또 여러분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엔비디아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네모가 출시 1년 만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시장 띄워놓는다 그랬죠. 자,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구축한 니모죠. NEMO 프레임워크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생성형 AI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엔비디아의 계획에 걸림돌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가 3명의 작가들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10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세 명의 작가는 누구냐면 브라이언 킨, 아비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세 명의 작가는 엔비디아의 네모 프레임워크가 약 19만여 권의 책을 활용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네요. AI 생성형 AI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 작가들하고 좀 얘기 좀 잘하지. 응? 참.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 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약세 속에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죠. 근데 함께 급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회사는 무선 인프라에 대한 수요 둔화로 월가 예상에 못 미치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죠. 1분기 EPS로 자 0.40을 예상을 했는데 0.23 0.23 그다음에 주가는 11.36%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 별로 안 좋죠.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벨도 그렇고 이거 지금 꼭지 온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일단 이 뉴스 올리고 좀 외출하고 갔다 와서 엔비디아 본격적 하락의 시작인가 더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 한 편 제가 준비했거든요. 팔란티어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지금 이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이제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고 자, 전 세계를 휩쓴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 주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왜 떨어졌는지 제가 좀 전에 시장 추세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대응하라 해서 방금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데 분석해드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도 하지. 그럼 뭐 손절했겠어. 지난 8일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입니다.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5.55. 근데 애프터에서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실제적으로 좀 더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875.28를 기록했죠.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했다는 조정으로 보는 의견이 많고요. 어찌됐든 이유를 떠나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의 충격이 미국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3, 애플을 제외한 애플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날이었죠. 지금 많이 다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주가의 버블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급락에 대한 건전한 조장이라고 판단하면서 엔비디아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 항상 좋아하죠. 뭐 상승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인상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파월의 상원 하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치인 다 됐네. 정치인 다 됐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선 때의 금리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과거의 히스토리들 움직임들을 저희 좀 분석을 했거든요. 이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의 움직임. 애플이 회복이 못하는데 애플을 버려두고 시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애플이 올라서든지 애플 따라서 시장이 꺾이든지 요 영상 3편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참 여러분하고 좀 정말 오프라인에 대학 때처럼 MT 가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놓고 프랑스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베이조스 아마존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일단 베이조스가 1등 지금 머스크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최종적 승자는 머스크가 된다고 봐요. 일단 3명 중에 머스크가 제일 젊고요. 아르노 회장은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얼마나 사시겠어. 그다음에 베이조스도 뭐 60년대이니까 근데 저는 머스크가 1등 한다고 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굳히기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 레리 서머스라고 아시죠? 전
예, 장관이죠. 전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영향력이 되게 있고요. 석학이세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지만 지금 말고 전 재무부 장관이지만 항상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월가에서는 크게 집중해서 다루고 있죠. 자, 이분이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금융시장이 거품의 기슭에 있다. 와, 표현 죽인다. 현재 금융시장이 거품의 기슭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거품이 붕괴되진 않겠지만 머지 않았다. 저희 미주노래 입장하고 아주 똑같아요. 왜 당장은 거품이 터지지 않는지 아세요? 예, 대선. 그리고 계속 돈 풀잖아요. 계속 풀어 지금도. 돈을 계속 풀면은요 거품은 아직은 안 터져요. 그게 언제까지 풀 수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도에도 러시아의 근본적인 군수 물자 부족은 여전하다는 미 의회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러시아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많이 공급받았잖아. 근데 오발탄이 그렇게 많다네. 야, 심지어 로켓 쐈더니 자기 진영에서 터졌다네. 러시아가 야 이씨 이거 뭐야? 주려면 똑바른 거 줘야지. 그랬더니 북한이 하는 말 아니 그럴 줄 알았나. 참말로.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어딘지 아세요? 블랙록이에요. 자,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2달간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활활 타오르니까 가상 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블랙록이 최근 자사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19만 5,985개에 달하는 것으로 공시됐다고 현지 시간 10일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현무 ETF를 승인한 지 2달 만입니다. 코인이 계속 잘 가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이번 주 시장 여러분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데이예요. 그렇죠? 자, 엔비디아의 금요일날 쇼크가 계속 이어지는지 화요일날 CPI 발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PPI 발표도 있죠. 목요일날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서머타임 시작된 것도 그렇고 네.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본격적인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의 빵 너무 좀 빨리 불이 붙었어요. 앞으로도 지금 몇 개월이야? 9개월 남았는데 8개월 남았죠. 11월이니까. 돈은 역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 바이든이 더 많아요. 와 대박이야. 그래서 바이든이 1분 조금 넘죠. 그 이제 선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TV 방송 광고 하거든요. 와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나이 많다고 하니까는 그거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하지만 난 잘생겼어. 너 시작해가지고. 근데 바이든의 논리는 그거죠. 나보다 자꾸 나이 많다고? 트럼프? 너도 많아. 너랑 나랑 차이 별로 없어. 그랬더니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 올라가다가 비행기 타다가 자꾸 자빠지는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죠. 자, 여러분 엔비디아가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8일에서 21일. 자, 여러분의 캘린더에 적어 두셔야 돼요. 이때 움직임 크게 한번 줄 겁니다. 18일에서 21일. 자, 뉴스 통해 들으셨겠지만 대만 TSMC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받을 예정이라고. 자, 미국에 진출한 삼성은 얼마 받을까요? 삼성도 좀 빨리 주지. 빨리 줘야지. 10년 내에 인간을 죽이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이다. 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좀 들어가 볼까요? 자, AI 분야의 석학으로 알려진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 명예교수가 10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으로 본다며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자, 뉴욕 게이자 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그가 AI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보는 이유에 대해 AI에게 목표를 주면 인간에게 나쁜 방법을 해결책으로 찾아낼지도 모른다며 AI에게 기후 변화를 막도록 지시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인간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서 대박 맞네. 만약에 AI한테 생산형 AI한테 기후 변화를 막도록 하는 방법을 네가 찾아서 해결해봐.
그럼 AI가 쭉 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되지? 환경 공해 오염, 자동차, 결국 이거는 누가 만들지? 인간이네. 이런 인간을 제거해야겠냐? 삥 한다는 거예요. 와, 끔찍해라. 이러면서 힌턴 교수는 이런 시일 내에 로봇 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율 가동 기능이 탑재된 살상용 드론이 사용되자 유엔은 자율 상을상 무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앞서 1차 세계대전에서 참화를 초래한 화학 무기는 훗날 국제 합의에 따라 금지됐죠. 로봇 무기도 조만간 규제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인류가 비참함을 인식한 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힌턴 교수는 딥러닝 기술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죠. 그 얼마 전에 그 원자폭탄 만든 그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작년 연말에 뭐였더라? 죄송합니다. 그 영화 꼭 보세요.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과학 기술이 인류를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아무튼 우리 힌턴 교수가 이야기한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 장기적인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다. 힌턴 교수의 경고, 충고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애플을 겨냥한 EU, 유럽연합의 규제도 애플의 위기를 더 커지게 하는 이유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앱스토어 연매출 260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애플 영상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자,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택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직장 내 예절 교육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일단 파워가 없는 이들은 가야죠. 근데 버틸 수 있는 매니저급들은 끝까지 버티고 어떻게 이제 직원과 회사가 절충을 하냐면은 뭐 3일은 집에서 한 이틀은 회사에서 이런 절충안.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고층 아파트들이 속속속 생기고 있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눈치채셨죠?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오피스 빌딩으로 사용하는 곳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해는 되고 당분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과연 모든 빌딩이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오피스, 회사 이런 게 없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엄청난 또 위기가 닥칠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겁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 금지 여부를 놓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고 찬성 의사를 보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의 사업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나는 페이스북이 더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커버거 들으면 열받겠죠. 자, 앞서 지난 8일 미국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틱톡 서비스 제한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만에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에 앱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12일이나 13일 틱톡 단속 법안은 의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에 투표하면 본안이 통과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틱톡에 올라온 미국인 개인 정보를 빼내 여론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선거나 전쟁에 가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는 여론 조작 시진핑 밑에 꼬봉이들 가운데 여론 조작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심지어 국가대표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국 네이버에 누가 우승할 것 같냐 했더니 중국이 더 많아.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여론 조작 일명 댓글 부대들이 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야. 이 여론전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또 SNS에 이거 한다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여론을 계속 조작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도 자기 재임 시절에는 반대했잖아요. 쫓아낸다 그랬잖아. 근데 왜 바뀌었을까? 정치인들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정치 논리로 모든 거를 해요. 아주 그냥. 응?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맹신하고 정치인들 따라다니는 정치인도 아닌 일반인들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응? 그런 정치들 뭔 주식을 해?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계속 피켓이나 들지. 정치인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로서의 결정과 이거 살아가지만 정치인들을 맹신하면 안 돼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한국은 그만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제 말은. 트럼프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번엔 반대로 틱톡 단속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전에도 메타 플랫폼을 비판한 적이 있죠. 21년 1월 6일에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가 올린 게시물 2개를 중지시켰고요. 기억나죠?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얼간이라 부를 정도로 감정이 상해 있었죠. 열받으니까 두왕 만들었잖아. 또 틱톡이 대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죠.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연설이나 컨텐츠들은 틱톡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저명한 마가 인사나 보수 코미디언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틱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정치 논리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잘해서 그냥 돈 벌자고. 알았죠? 미국과 유럽의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격차의 발생 원인으로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이것 때문에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이 이러면 곤란한데, 그렇죠? 자, 뉴욕 증시가 3주 만에 숨고르게 들어갔잖아요. 자, 시장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CPI 데이터가 주가 반등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경제 지표 되게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다음 주 나이키 있고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내일은 오라클 있고 이제는 실적 발표가 거의 끝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더더욱 이번 한 주는 또 연준 위원들 자 아무 말 못하는 워크아웃 데이, 블랙아웃 워크아웃이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입 마스크 딱 하는 거 블랙아웃. 말 못해요. 인터뷰 못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고 나서자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70억 달러, 약 35조 원 이상의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저 중국의 공산당도 저걸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늘려도 모자랄 예산을 줄여? 참 어이가 없네. 아주 간신매들만 드글드글 해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틱톡마저 밀어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인스타그램이 중국계 소셜 미디어인 틱톡을 앞지르고 최근 인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조금 들여다볼까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스타그램이 앱 다운로드 수에서 틱톡을 추월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센서타워 조사 결과 지난해 인스타그램의 총 다운로드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7억 6,800만 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4% 증가한 7억 3,300만 건에 그쳤습니다. 저커버그가 틱톡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뒤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많이 간 이유가 있죠. 그렇죠? 테슬라의 대항마는 BID, 틱톡의 대항
아니 인스타그램에 대항마는 틱톡. 미국 가계 자산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주식시장의 강세 덕분입니다. 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금펀드라든지 ETF 수익률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X 트위터가 삼성이나 아마존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시간 현재 세계 증시 움직임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혼조세네요. 한국은 마이너스 0.51, 중국은 플러스 0.61, 인도는 플러스 0.05, 홍콩은 플러스 0.76, 대만은 플러스 0.47, 일본은 마이너스 1.96, 영국은 마이너스 0.43, 독일은 마이너스 0.16.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월가에서 리틀 버핏으로 통하는 사람 아시죠? 빌 에크먼, 그렇죠? 회장입니다. 퍼싱 스퀘어라고, 퍼싱 스퀘어 캐피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에크먼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채굴 증가와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무한대로 오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미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트코인은 조금 사봐야 될 것 같다. 돈은 벌어야겠다 이거지. 다만 해당 시나리오가 정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빌 에크먼은 과거 암호화폐를 두고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면서 예측 불가하다는 점에서 투자가 불편한 상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빌 에크먼의 비트코인 발언을 두고 월가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회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이거죠. 그는 비트코인 매수는 좋은 생각이지만 에크먼이 언급한 이유 때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면서 1대1 토론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곧 한국 돈으로 1억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15년 역사적 고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없는 분들 괜찮아요. 제가 영상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앞으로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즈놀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10배거, 뭐 100%, 200%, 300% 주식 특강 종목 선정 오늘 영상 제가 보여드렸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미즈놀 최근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좀 절제하고 화를 좀 가라앉히고 계속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